안녕하세요. 인체생리학 13장 말초신경과 일반감각 발표를 맡게 된 의료 IT공학과 도재현입니다. 신경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더 들어가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는 체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되어집니다. 중추신경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된 신경계의 일부입니다. 여러 감각기관에서 손실된 생체 신호를 수신하고 신경정보를 복합 조정하는 기관계입니다. 수많은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뇌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뇌, 소뇌, 간뇌, 뇌줄기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대뇌는 감각과 수의 운동의 중추일 뿐 아니라 기억, 상상, 언어, 추리, 판단 등 고등 정신활동의 중추입니다. 소뇌는 뇌의 전정기관과 반골이관과 같은 평형을 감각기로부터 오는 정보에 따라 몸의 자세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해주는 중추입니다. 간뇌의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추로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등 항상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뇌줄기에서 연수는 호흡 운동, 심장 박동, 소화 운동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다음은 척수입니다. 척수는 연수에 이어진 긴 막대 모양의 중추신경으로 척추에 의해 보호되며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대뇌와는 반대로 척수의 속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인 회색질로서 H자 모양으로 보이며 겉질은 신경섬유로 구성된 백색질입니다. 겉질은 신경섬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감각을 뇌로 전달하고 뇌의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전근은 원심성 뉴런의 다발이고 후근은 구심성 뉴런의 다발로 전근이 손상되면 신체의 한 부분에 대한 운동이 불가능해지며 후근이 손상되면 감각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척수가 손상되면 뇌와의 흥분 전달이 불가능하여 손상 부위 아래의 감각과 운동이 마비됩니다. 말초신경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에서 나와 온몸의 조직이나 기관으로 뻗어있는 신경입니다.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기관을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며 크게는 기능적으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연결된 부위에 따라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수신경으로 구분됩니다. 뇌신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인 뇌로부터 나오는 말초신경을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뇌신경은 후각신경, 시각신경, 눈돌림신경, 도르래신경, 3차신경, 갓돌림신경, 얼굴신경, 속귀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 더부신경, 혀미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뇌신경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출입하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신경섬유가 섞여 있는 혼합신경도 있습니다. 뇌신경의 종류와 기능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눈돌림신경은 부교감신경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3차신경, 얼굴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 더부신경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섞여있는 혼합신경이고 그중 얼굴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도 부교감신경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수신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갈라져 나와 온몸으로 퍼지는 신경 다발을 의미합니다. 총 31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신경 8쌍, 가슴신경 12쌍, 허리신경 5쌍, 엉치신경 5쌍, 꼬리신경 1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수신경은 운동, 감각, 자율신호 모두를 전달할 수 있는 신경입니다. 아래 표처럼 각 부위마다 분포 부위가 다릅니다. 자율신경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체성신경계와 달리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말초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고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두 개의 신경계로 나누어지고 기량작용을 통해 제어됩니다. 교감신경은 동맥과 함께 피부, 혈관벽에 민문이 근육, 내장에 민문이 근육, 각종 샘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부교감신경은 신경절이전 신경세포를 뇌와 제2에서 엉치척수에 위치하며 신경절이전 섬유는 독립된 형태를 갖지 않고 몸신경의 혼재에서 주행합니다. 자율신경계의 기능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전의 표와 지금의 그림을 보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기량작용을 통해 제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감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막에 대한 모든 내외부 환경의 변동은 자극이 됩니다. 자극은 여러 가지 감각 수용기에 받아들여지고 감각신경이 흥분되어 감각 전도로를 통하여 대뇌피질 중추신경에 전달되어 감각의 종류가 구별됩니다. 외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세포는 다양하며 종류에 따라서 특수하게 분화 발달된 세포를 감각 수용기라 합니다. 감각은 체성감각, 내장감각, 특수감각으로 분류되고 내장감각을 일반감각에 포함시켜 일반감각을 체성감각과 내장감각으로 분류합니다. 감각은 아래의 표처럼 분류됩니다. 감각의 일반적 성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높은 흥분성입니다. 감각 수용기는 높은 흥분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심성, 신경섬유보다 역치가 낮습니다. 자극이 매우 약할 때 세포막에는 활동 전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로 자극이 높아지면 활동 전압이 일어나 흥분을 일으킵니다. 이런 흥분을 일으키는 최소 자극의 크기를 역치라고 합니다. 같은 세포일지라도 그 세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용기마다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정 자극을 맞는 자극 또는 저자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극 역치가 낮은 감각은 감도가 좋고 민감하다고 합니다. 적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수용기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적 자극은 열선부와 가시광선부로 나눠집니다. 기계적 자극은 음진동, 압력, 장력, 가속도로 나눠집니다. 화학적 자극은 휘발성 물질, 수용성 물질, CO2, 삼투압으로 나눠집니다. 전기적 자극은 세포막에 탈분극을 발생하여 그것에 의해 흥분이 일어나 거의 모든 세포를 흥분시킵니다. 유해자극 통각 수용기에서 유해자극은 신체에 해를 끼치는 자극을 의미합니다. 모든 자극은 강도가 매우 강해지면 유해자극으로 되어 통각을 일으킵니다. 통각 수용기는 자위신경 종말이며 특수한 구조를 가진 수용기는 아니며 체내에 이상 자극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각신경 말단이 자극됩니다. 발생기 전압. 감각 수용기를 흥분시키는 자극은 어떤 형태로든 수용기 주위에 국소전류를 발생시킵니다. 국소전류는 신경종말의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이온의 투과성을 변화시켜 발생기 전압이 형성되고 신경섬유의 활동 전압이 발생됩니다. 발생기 전압 생성 과정은 자극, 감각 수용기 세포막 투과성의 국소적 변화, 발생기 전압, 국소적 탈분극 전도되는 활동 전압 순으로 생성됩니다. 특수감각 에너지의 법칙은 하나의 수용기가 자극되어 흥분할 때 실제로 가해진 자극의 종류와 관계없이 언제나 감각기구의 고유 감각인 맞는 자극으로 느끼는 현상입니다. 수용기는 그에 맞는 자극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극의 강도가 매우 클 때는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감각은 자극의 종류에 상관없이 언제나 맞는 자극에 대한 감각만으로 느끼게 됩니다. 지속되는 자극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용기의 흥분 전압이 줄어드는 현상을 수능이라고 합니다. 수능은 빠른 수능 수용기와 느린 수능 수용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빠른 수능 수용기는 수능을 빨리 나타내는 수용기이고 느린 수능 수용기는 수능을 늦게 나타내는 수용기입니다.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각을 기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호화라고 합니다. 투사란 신체에 가해진 자극은 대뇌피질의 신경세포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뇌피질에서의 반응을 느끼지 않고 그 자극이 가해진 신체의 부위에서 느끼거나 신체 외부에서의 변동으로 느낍니다. 수용기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외수용기는 피부, 피하 조직 및 일부 특수 감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촉각이나 압각 등과 같은 기계적 자극을 수용하는 기계 수용기, 온각이나 냉각 등 온도 변화에 대한 반응을 수용하는 온도 수용기, 후각이나 미각 등 화학물질의 변화에 대한 반응을 수용하는 화학 수용기가 있습니다. 고유 수용기는 신체의 운동에 관여하는 골격근, 관절, 힘줄 및 인대에 있으며 운동의 자세 변화 및 평형 유지에 관여합니다. 내장 수용기는 내장 장기의 벽에 존재하며 내장 기관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연관되어 장관벽의 수축이나 혈관에 관한 정보 자극을 수용합니다. 체성 감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 감각에는 피부나 점막을 통하여 느끼는 촉각, 압각, 온각, 냉각, 통각 등 5종류의 일반 감각이 있고 다음과 같은 수용기가 존재합니다. 피부에 균등치 못한 압력이 가해지면 피부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때 촉각을 느끼게 됩니다. 수용기로는 메켈 소체, 마이스너 소체, 파시니 소체, 모근 종말 등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복잡하게 관여되고 있습니다. 촉각과 압각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감각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촉각이 커질 경우 압각으로 느껴집니다. 촉각 수용기의 분포 및 밀도는 몸통이나 사직은 심부보다 사지, 말단 부위가 더 조밀하며 촉각은 손가락 끝과 입술에서 가장 예민하게 느낍니다. 온도 감각에는 온각과 냉각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점막에는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으나 구강, 인두, 후두, 항문의 점막에는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용기로는 크라우제 소체와 루피니 소재 등이 있습니다. 피부에 온각 자극이 있을 경우 냉각섬유가 억제되기 때문에 온각섬유는 냉각섬유에 비하면 그 수가 아주 적지만 충분히 온각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각의 역치는 0.001도 세크이고 냉각의 역치는 0.004도 세크이며 보통 3초 후에 순응합니다. 10도에서 40도의 범위에서 순응이 일어나 온도 감각이 소실되는데 이 범위를 무관 온도라고 합니다. 이 범위 밖에서는 완전한 순응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하여 뜨겁거나 차갑다고 느끼게 됩니다. 47도에서는 통각섬유의 흥분이 첨가되어 따가운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통각은 모든 조직에서 일어나며 또한 거의 모든 질병에서 통각을 느끼며 본인에게 질병이 있음을 알리는 가장 보편적인 감각입니다. 피부뿐 아니라 피부 밑의 심부 및 내장 등 신체의 모든 부분에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자극이라도 강도가 클 때는 유해 자극으로 인지되어 모두 통각을 일으키는데 통각은 순응이 거의 없고 자극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역치가 높아 조직 손상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흥분을 일으키므로 통각을 유해 수용기라 합니다. 통각 수용기는 자위신경종 말이며 발통물질로 알려진 것은 아세틸콜린, 세라토닌, 브레디키닌 등이 있습니다. 통점은 1제곱센티미터 안에 100에서 200개 정도가 되며 특히 통각이 예민한 곳은 각막, 고막, 치수, 손끝, 손 안면 등이 있습니다. 피부 수용기는 피부의 표층에 있습니다. 따라서 압박, 한랭, 국소 마취제 등이 피부 표면에 작용할 때에는 다른 감각보다 앞서서 통각이 가장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 온도 감각, 촉각 순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통각과민은 척수 손상 등의 병적 상태에서 통각의 역치가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다른 감각 섬유가 통각에 대해 억제작용하여 통각과민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주위의 통각 역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방어과민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각을 유발하는 자극에는 기계적 자극, 온열 자극 등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인체 조직은 44에서 45도 이상이 되면 손상되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피부 감각의 변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간지러운 감각은 겨드랑이나 발바닥의 촉각 자극을 받을 때 느끼지만 심리적 요소가 커서 같은 자극으로도 중추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수한 수용기는 볼 수 없으며 촉각의 변경이라 간주합니다. 가려운 감각은 통각 수용기에 대한 약한 자극이 계속될 때 발생되며 피부의 외상이나 염증 시에 발생됩니다. 마취를 할 경우 통각은 소실되며 외상이나 염증 때에 유리되는 히스타민이 신경 말단을 자극하므로 항히스타민제는 염증 시 가려움증을 감소시켜줍니다. 성감각은 음경, 질, 음액 등이 마찰될 때 일어납니다. 파신이 소체와 같은 수용기가 흥분되므로 촉각의 변형으로 간주합니다. 심부감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운동감각은 근육권, 관절에 있는 고유 수용기의 흥분으로 발생되며 신체의 위치나 평형에 관여합니다. 근육은 슬개건을 가볍게 때리면 신근인 대퇴사두근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고 반사적으로 근수축이 강화됨으로써 순간적으로 다리가 올라가 신전되는데 그 이유는 골격근 내의 근섬유 사이에 매몰되어 있는 근방추 수용기가 근육의 길이가 연장될 때 흥분하여 이 흥분이 척수에 들어가 전각세포에 전달되어 운동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입니다. 건의 수용기는 건방추로 근육과 건접합 부위에서 건의 긴장도가 증가할 때 흥분하며 반사적으로 근수축을 억제합니다. 관절은 루피니 소체와 파시니 소체가 있으며 관절낭의 압박과 긴장 등으로 흥분됩니다. 마이스너 소체와 파시니 소체가 피부 및 심부의 진동 감각을 수용합니다. 심부 통각은 근육건, 관절, 골막이 손상될 때 느끼는 아픔입니다. 수용기는 자위신경종 말로 피부 통각에 속하지만 감각으로서는 내장 통각에 가까우며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둔한 통각은 나타냅니다. 내장 감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장 통각은 일반적으로 내장에는 감각신경이 적어 촉각, 온도 감각 등을 느끼는 일은 없고
운동 감각도 일어나지 않아 통각 이외의 감각은 거의 없습니다. 통각은 흉부나 복부의 내장에서 일어나는 통증이며 통각 수용기는 자위신경종 말입니다. 원인으로는 기계적 자극인 내장의 급격한 팽창 또는 강한 수축, 순환장애 및 이에 따라 유리되는 발통 물질 때문입니다. 특히 내장평합근의 경련으로 복통, 위토, 담석통, 신석통이 나타납니다. 연관통은 어떤 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내장에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내장의 구심성 신경과 같은 분절에 속해 있는 피부에서 감각과민 또는 통증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감각은 내장에서 오는 구심성 신경의 일부만 대뇌 피질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심신경은 척수 및 뇌간에서 원심성 신경으로 바뀌어 자율반사의 경로가 됩니다.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의 구심성 신경은 전달되는 동안 서로 영향을 미쳐 독특한 감각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내장감각 혹은 장기감각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